계속해서 김정남 피살 소식, 관련된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오늘 안에 마카오의 경찰을 급파하겠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 2명은 범행 직후부터 북한 대사관 안에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네, 쿠알라룸푸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경찰 마카오 출장을 가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금까지 피살된 김정남을 여권에 적힌 이름인 김철로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김철이 정말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인지 확인을 위해 그의 가족과 DNA를 비교해보겠다는 건데요. 마카오에 머물고 있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DNA 샘플을 채취하려고 경찰관 3명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현지 인터폴과 공조해 김정남 부인과 자녀의 DNA 샘플을 채취한 뒤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김정남의 시신에서 나온 DNA와 비교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한솔이 신변의 위협 등으로 말레이시아 입국을 주저하자 현지 경찰이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북한 대사관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현지 경찰이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송과 고려항공 직원인 김우기를 김정남 암살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인데요. 이 두 사람은 아직까지 말레이시아를 벗어나지 않고 현지 북한 대사관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한 대사관 주변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취재진이 몰려들자 대사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경찰 발표가 모두 거짓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북한 대사관 직원과 고려항공 직원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북한 전문가 2분 모셨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김은광 NK지식인 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예. 김한솔이 마카오에서 말레이시아에 들어왔느냐, 무성한 설들, 또 뭐 경찰팀에 섞여서 왔다 이미 갔다 그랬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레이시아 중국 매체 중국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마카오로 가서 김한솔의 DNA를 채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어쨌든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출장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김한솔은 마카오에 있다. 두 가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한솔이 몰래 그 비행기를 타고 마카오에서 쿠알라룸푸르 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걸로 봐서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한솔이 말레이시아 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 네. 중국 당국과의 협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실 국가가 국가 간의 그 관계에서 어떤 협조 루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이 네. 말레이시아 경찰이 오히려 마카오에 가서 김정남의 그 가족의 DNA를 채취해서 오는 게 더 쉽겠다라고 판단하고 일단은 3명의 경찰이 마카오에 가는 것 같습니다. 자, DNA 샘플이라고 하면 머리카락도 있을 수 있고, 뭐 뺨 세포, 이 혀 안 세포, 예. 어떤 거를 의외로 간단하겠죠? 네, 그 가장 다의 안에 입안 점안 세포에서 그러니까 뺨 이 안쪽에 예. 막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직접 가면 그런 것도 충분하겠는데 다만 이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이 갈 것인가 아니면 마카오 경찰이 김한솔을 데리고 올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느 것이 경호라든지 안전상에 무리가 없을 것인가. 근데 저번에 한번 김한솔이 왔다 갔다 한번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마 마카오 경찰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경호 동선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갔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마카오 경찰을 가는 것도 옳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북한 당국. 지금까지는 강철 말레이시아 대사의 현지 회견을 통해서 반응을 내놓다가 드디어 공식적인 반응을 오늘 사건 열흘 만에 내놨습니다. 네, 바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지금 나온 반응인데요. 자,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 여권 소지자인 자국 국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 자, 여기서 자국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그게 이제 김정남을 저렇게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죠.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 자연사라고 하는 심중을 저게 실은 겁니다.
다음 얘기. 네,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난 만큼 부검할 필요가 없었다. 부검 강행은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 담화.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 보수 언론의 주장은 낭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남한 당국이 대본을 짠 것이다. 저희 대본 안 짰는데. 예, 저 아주 상투적인 방법이죠. 첫 번째 얘기는 지난번에 강철 대사가 기자회견한 내용하고 네. 일맥상통합니다. 그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게 봐서는 저게 노동당에서 강철 대사한테도 지시를 내려보내고 또 이번에 또 공식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노동당의 그 전위기구 이렇게 어용 그 조직인 그러니까 비상설기구인 조선법률가위원회. 조선법률가위원회를 통해서 했죠. 변호사 단체라는 겁니까? 보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있을 리도 없는데. 변호사도 있습니다. 북한에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다 있습니다만은 네. 노동부 모자를 쓰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선법률가 모자를 쓰고 나오기도 하는데 모자만 갈았을 뿐이지 뭐 노동당의 지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얘기를 보면 지금 부검 강행은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뭐 법률가 동맹이 나름대로 그냥 우리는 무대포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들이 말한다. 지금 그걸 때문에 법률가위원회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듭니다. 법률가 동맹이든 뭐든요. 네네. 위원회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그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봤을 때 정말 자연사처럼 모든 게 다 인식됐다면 몰라도 지금 사건이었군요. 공격을 당한 사람이 보안요원 한 데 가서 누군가 날 공격했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경찰은 이게 뭐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뭐 지금 현재 우기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이야기지만은 그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 목적을 잘 네, 보게 됩니다. 네, 왜 저렇게 하냐면 사실 저렇게 얘기해봤자 국제적으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은 그렇겠죠. 북한 내부 주민들입니다. 내부 결속용. 네. 네. 내부 선전용이다. 내부 선전 하나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네. 저런 선전을 자꾸 함으로 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우리 국내에 있는 친북 인사나 종북주의자들이 김정은이가 자기 친형도 죽였다라면 굉장히 그 북한 위상이 떨어지고 김정은에 대한 그 지지 같은 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저렇게 선전을 해서 네. 한 번, 두 번 하면 안 믿지만 계속해서 선전하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여론이 조금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주장도 먹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 독극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한 얘기 중에 여성, 베트남 여성이죠. LOL 여성 도안티 흥이 맨손에 독극물을 묻혀서 김정남 입 안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정황을 얘기했는데 대체 손에 묻혀서는 괜찮고 사람 입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수분 만에 즉사하는 이런 독극물이 뭔가. 그런데 이걸 묘사한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미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지금 저기 미드에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저거는 종교가 좀 다릅니다. 이 손에 우리 이렇게 일회용 밴드 같은 걸 붙였는데 밴드 끝이 이렇게 조그맣게 바늘 같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독약이 묻었기 때문에 네. 여자는 괜찮고 여기 대통령만 죽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어떤 액체를 묻혀가지고 김정남 얼굴에 발라서 김정남만 죽고 자기는 멀쩡하다. 예. 이거는 사실 현재까지의 세계 그 독약사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건 그래서 제 짐작에는 네네. 뭔가 이 전제 그 암살범하고 경찰하고 사이에서 둘 다 이해 타산이 맞는 지점으로 서로 둘이 얘기가 가는 것 같아요. 접근해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도안티 흥은 만약에 자기가 장갑을 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독살을 하려고 독이 몸에 이렇게 해로고 있기 때문에 네. 장난이다 주장했던 것이 전부 다 이게 탄로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는 맨손에 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했다. 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 장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기소를 할 때 장갑을 꼈다 그러면 장갑을 찾아 기소가 쉽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나 이 암살범이나 둘 다 일단 맨손했다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네. 그냥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투명한 장갑 같은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둘 다 그냥 장갑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저 의심을 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LOL. 크게 웃어라. 이 이제 짝퉁 셔츠로부터 유명해진 도안티흥. CCTV를 처음에는 장난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CCTV를 의식하면서 한 행동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독극물이 묻은 손을 쳐들고 들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화장실로 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저거는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개의 CCTV에 찍힐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냥 장난 같은 뭐 그런 어떤 단순 영상을 찍는다고 이 여성을 이제 인입했고 네네.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한 걸로 참가했는데 시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영상도 나오고 보니까 여성은 상당히 뭐 훈련과 그 고의적인 의도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첫째, 저 여성의 가방 안에서 경찰이 초기에 발표에 따르면 언론이 보도죠. 이 독약병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독약병이 나오고 열리진 않았다. 그렇다면 저 여성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묻혔냐. 그리고 뭐 수갑은 안 세볐다 하더라도 그 남성의 얼굴에다가 어떤 걸 묻혔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만례 경찰이 조사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 여성이 그 이후의 행적, 예를 들어 뭐 우리 남한의 작년 11월 올해 1월 초와 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접근했다. 또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 했던 모든 것들은 여성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용된 그런 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도안티흥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테러범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 사람이 10년 전에 하노이에 있는 약대 진학을 했던 여성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cháu dám làm vậy mình cũng mà động dược này không làm được cái đây coi là tôi không bao giờ có cái gì 아버지 얘기니까 감안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쥐나 두꺼비도 무서워하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쥐나 두꺼비는 두려워해도 사람 죽이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세뇌되고 또 이 교육되고 훈련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 도안티흥이 상당히 상당 기간 동안에 훈련받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네. 하거든요. 어깨 떡 벌어지고요. 벌어지고 그다음에 평소에 자기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은 약간 얼굴에 살집이 있어요. 지금 쭉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보면은 얼굴에 살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러면 상당히,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스크림도 나오고요. 상당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방들이 타가지고, 이제 얼굴이, 네. 이게 굉장히, 기름기가 없어도 보였던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골격이 이제 네, 생기고 네. 하는 건데, 네, 네. 예. 네. 네, 이 도안티흥, 자, 택시기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유튜브 스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도안티흥이 이 베트남에서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죠. Mong ngừng thời gian trôi để những dấu yêu sẽ không phai mờ. 오케이. Nếu không hát okay. 자, 오케이 다음이요, 낙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뭐 이런 건데, 2016년 6월에 실제로 출연했던 모습인데, 방금 박소희는 그때 얘기했지만, 뭐 아이돌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 미모가 있네요. 네, 그렇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본명이 아닌 친척 이름으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나간 게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한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 어려서부터 예술을 한 사람들이 이 빨간 여자 입은, 그러니까 빨간 예. 원피스 입은 여성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어떤 성격 특징은요. 네. 일단 허영심이 많아요. 허영심이 그리고 있나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성공을 위한 돈이라든지 인간들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거든요. 만약 이런 여성한테 북한이 돈 또는 다른 걸 통해서 꼭 연연시키기 위해서 평양에 우리 경장이 모여서 던졌을 때 네. 여자는 충분히 받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평양까지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평양 가서는 뭐 충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세뇌시키고요. 네. 예, 그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여자 모습을 보면은 가슴도 있고 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번에 그 LOL 셔츠를 입고 났을 때는 가슴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상당 기간 동안 산악훈련 뭐 하고 훈련을 예. 산악훈련도 하고 훈련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돌을 꿈꿨던 약대를 다녔던 여성이 자,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제주도를 왔다 가고 훈련을 받은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도 신고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왔을 때를 얘기하는데 자, 그동안 그럼 3박 4일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공항 CCTV 보존 기간 역시 90일이 지나서 자료가 없는 석 상황입니다. 달이 지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흐엉이 한국에 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 S씨를 만나러 왔다라고 했지만 이 S씨는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한국인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억울하다 그랬대요. 네. 2007년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하노이에 있는 약학대학에 갔던 적, 졸업을 했던 적은 뭐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 약대가 어떤 곳입니까? 독극물 종류 또 그 양 조절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데거든요. 예, 그렇죠. 사람이 섭취하는 그런 약과 또 독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웁니다. 뭐 저희 북한에도 이제 함흥 약학대학이라고 약대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학생들이 교육받는 내용들 보면 상당히 이 독에 대해서 먼저 배워주거든요. 약이 네. 아니라. 아, 예. 사람 생명에 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런 그 배경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공작하면서 제일 적합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그 이 독극물 피해를 보면서 저는 북한이 처음에 이 여성을 위주로 하는 독극물 사례를 좀 더 김정남을 위해서 개발했을까? 아니면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탈북자 내지는 중요 요인들을 테러하는데 개발한 것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 안을 김정남에게로 써먹었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남한에 와서 공식적으로 이제 무선권총 또는 뭐 기타 이런 보편적 그 테러 방법을 쓴다면 북한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예. 저 제3국의 그 테러단을 좀 준비시켜서 독극물 같은 이런 걸 쓴다고 하면 정말 소리 안 날 수 있죠. 자, 이 도안티 흥 제주도에만 온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훈련받은 테러리스트가 국내에서도 테러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수사당국에 포착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수사 당국자 얘기에 따른 거고요. 혹시 자료가 나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의혹입니다. 자, 흐엉이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 당시에 자, S씨에게서 한국인 남자친구라는 네, 국내 주요 탈북민 관련 신상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자, 이 S씨의 나이, 직업이나 김정남 암살 시점의 즈음에 프랑스 출국, 그러니까 프랑스로 나갔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많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흐엉이 김정남 암살뿐 아니라 국내 고위 탈북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자, 언급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 이외에 비공개된 주요 탈북민들의 경호 인원을 대폭 늘렸다. 우리 수사당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 11월 달에 제주도에 왔을 때 동향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SC가 소개해줬던 오피스에 가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 가서 잤습니까? 음. 그 행적을 좀 찾지는 못하죠. 3박 4일. 호텔에 잤으면 체크가 됐을 겁니다. 찾아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모르긴 해도, 제주도에 수많은 그 중국인들이 산, 가옥들이 있는데, 북한 요새 중국 그 국민증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위장을 해서 또 여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다가 아마 안가를 산 그 공작원이 있을 것이고 아하. 아마 흐엉이 들어와서 그 공작원에 그 안가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이 정황을 파악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요번에 김정남 암살에 그 흐엉이 동원되지 않았으면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아마도 우리 국내 그 요인이나 고위급 탈북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 지금쯤 들어와서 활동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독극물 테러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로 저는 들려요. 네, 그 최변에 도안이 쓴 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미량의 그 가스가 됐든 액체가 됐든 썼는데 네네. 그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대중적 장소에서 이제 말씀드린 뭐 지하철을 되고 항공기도 좋고요. 네. 폐된 공간에서 그걸 살포하고 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이거 정말 굉장한 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도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지금 인식이 완전히 바꿔서 네. 볼 필요가 있다. 도안을 그냥 단순하게 영리용된 그런 애국인이라면 이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공작원이라고 한다고 훈련을 받은 북한에 의해서 그 설명이 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죠. 우리의 대비태세 어때야 될지 짧게 김 실장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우리 사회가 너무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대로 공작을 보내서 우리 국민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들 현재 아무리 경찰력을 동원해도 이런 공작을 다 잡아냈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지해야만 이런 공작원들을 사전에 적발하고 우리가 그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김은광 NK연대 지식인연대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